안녕하세요. 동경타워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자 조선일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백악관에 4년간 재집권할 수 있다는 반가운 기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미국의 부재자 투표에 선거 부정으로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우편 투표용지의 발송과 개표 과정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면 트럼프가 4년을 연임하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지금 저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놈들은 한국의 사이로 선거에서 중국의 화웨이 서버 장비와 부재자 투표 우편 발송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미국의 11월 대선에 개입하는 부정선거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워싱턴에서 사이로 부정선거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과 미 국무부 NSC 직원들을 접촉해 한국의 부정선거를 논의하였고 트럼프 대통령과 약 1시간을 면담하는 좋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의 재집권을 하게 되면 먼저 중국 공산당의 해체와 시진핑을 끌어내리는 작업과 동시에 미국의 북한 접수 및 한국의 좌파놈들이 그동안 북한에 얼마나 많은 부역질을 하였고 대한민국의 이적 행위를 하였는지 낱낱이 그 죄상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져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백악관에 4년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 월간지 애틀랜틱 몬슬리와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대선에서 우편 투표용지의 발송과 개표 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이 지리하게 전개돼 주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권좌에 머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인 유권자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는 133년 된 선거인 계수법이 그 핵심에 있다. 미 대선은 주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표심을 반영해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 DC로 보내고 모두 535명의 이들 선거인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형식상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을 모두 독식하며 이들 선거인이 내년 1월 6일 다시 모여서 투표한다. 어느 후보는 전체 선거인의 과반수 270명을 확보하면 게임 끝이다. 1887년 제정된 선거인 계수법은 대선일로부터 41일 내에 각 주가 이 선거인 명단을 미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1876년 대선 이후 여러 주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정당이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보내 혼란이 초래된 뒤 만들어진 법이다. 올해는 12월 14일까지 주마다 이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우편 투표의 비중이 급증해 개표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편 발송 대상자의 선정을 놓고 이미 여러 곳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개표가 시작되면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용지의 합법성, 개표 절차를 놓고 줄 소송이 예상된다. 즉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 못하는 주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말에 뉴욕주 경선 결과는 주 선관위가 우편 투표 집계 지연으로 8월 초에 나왔다. 수만 장의 기표용지가 우체국 소인이 없어 시비거리가 됐고 또 다른 수만 장은 무효 처리됐다. 대선 투표율은 주 경선 투표율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 선거인 계수법을 단순히 해석하면 명단 마감일 12월 14일 개표 상황까지 각 주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할당된 선거인을 다 가져가게 된다. 애틀랜틱 몬슬리는 트럼프는 개표 초반엔 앞서갈 것으로 보여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후 우편 투표 개표 과정에서 갖가지 소송을 제기해 개표 진행을 늦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 자체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133년 된 법이
21세기 미국 정치를 더욱 늪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다. 개표 초반의 트럼프 유리가 이후 우편 투표용지 개표로 바이든 승세로 기울었다고 치자 양당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참호전에 돌입하고 결국 12월 14일 공화당이 장악한 8개 경합주의 주의회는 주법에 따라 공화당 선거인단 명부를 워싱턴 DC에 보낸다. 물론 이 주의 민주당 주지사는 민주당 선거인 명단을 보내겠지만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예를 들어 대선을 판가름할 경합주 중에서 오하이오, 아리조나, 플로리다주는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가 모두 공화당 수중에 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주의회는 공화당, 주지사는 민주당이다. 2000년 미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한 곳의 재검표도 미 연방대법원이 중단시키기까지 36일이 걸렸다. 당시에도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 주의회는 대법원 판결 전에 공화당 선거인 명부를 워싱턴에 보내려 했다. 미 의회에 한 주에서 2개의 선거인 명부가 도착하면 어느 쪽을 인정할지 애매하다. 이를 결정할 미 의회의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이렇게 2개의 선거인 명부가 도착한 주를 빼고 나머지 선거인의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로 승자를 결정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때쯤이면 연방 하원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차기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때 선거는 각 주가 한 표씩 갖는다. 주별로 연방 하원 의석수가 더 많은 정당이 그 주에 한 표를 가져간다.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는 공화당, 23개 주는 민주당 의석이 많다. 나머지 한 주는 동석이다. 결과는 트럼프 승. 따라서 트럼프와 공화당으로선 133년 된 선거인 개수법이든 헌법에 규정된 하원 선출이든 개표를 둘러싼 소송을 합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 리처드 닉슨 당시 공화의 부통령과 민주의 존 F 케네디가 붙었던 1960년 대선의 하와이주 1차 개표에선 닉슨이 앞섰지만 재검표 결과 케네디가 이겼다. 그러나 주지사와 주의회는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 DC로 보냈다. 전체 선거인 획득에서 한참 밀린 닉슨은 선례를 만들기 싫다며 우아한 패배자를 택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그런 아름다운 양보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해놓고 뒤늦게 김정은이란 놈이 나서서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하자 유시민이란 쓰레기는 계몽군주 같다느니 통이 크다느니 주둥이를 놀리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김정은이란 놈을 칭송하고 싶으면 계몽군주 밑에 가서 살면 되는데 북한으로 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